자요. 어디로 보시면 페이지요. 페이지 그러면 16페이지요. 16페이지 보면 부동산 이중 매매 있죠. 그래서 강의 노트는요 16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 이렇게요. 먼저 그 부동산 이중 매매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요 맨 밑에를 봐야 돼요. 맨 밑에 박스 보면 뭐라 나왔죠? 참고 그렇게 돼 있죠.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것을 먼저 봐야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요. 채권이요. 채권은 여기서 갑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의 돈을 빌려줬어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여기서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을하고 병이 부부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을한테 받아야 돼요. 을한테요. 그런데 을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을이 돈이 없으면 갑은요 부부니까요 병한테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아무리 부부여도 우리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격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돈을 빌려줬지 병한테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병한테는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대적이다. 을한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데 병한테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갑이 이렇게 있으면요 을하고 이렇게 있으면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병은요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언제요? 3월 1일이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누가 더 순서가 더 빨라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더 빨라요? 순서가? 누가 더 빠르다? 여러분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채권은 뭐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이란 말은 다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문제이고요. 채권은요 갑하고 병하고 문제이지 갑을 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갑, 을, 병 그러면은 당연히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문제이지 갑을 병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요 모두가 순서가 평등해요. 순서가 평등하니까 누가 을하고 병하고 누가 더 빠른 것도 없는 거. 둘 다 순서가 똑같은 순위, 동순위인 거예요. 순서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 받아와야 되잖아요. 지금요 갑이요 1억이 생겼어요. 1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이 생겼어요. 그럼 1억을 누가 먼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받아온다? 을이다 병이다? 을이 먼저다 병이 먼저다? 여러분요 채권은 을이고 병이고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뭐란다? 선행의 원칙이라고 해서 먼저 쫓아가서 소리 지르고 돈 받아오면 그 사람이 짱인 거예요. 그냥 항상 먼저 쫓아간 사람이 짱이에요. 먼저 누가 갔느냐 그게 짱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 이게 중요하죠. 먼저 누구냐. 그래서요 이것을 평등하니까 선행의 원칙이라고 해서 먼저 선자 먼저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먼저 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요 을은요 봐봐 을은 갑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죠. 채권이 있죠. 2월 1일 그걸 지금 병이 알면서 3월 1일 날 또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준 걸 내가 알면서 돈 또 빌려달래 나한테. 내가 또 돈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것을 뭐란다? 악이죠. 악이. 알면서 악이어도 돈 다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분명히 갑하고라고 먼저 계약이 있잖아요. 먼저 계약이 있어도 병이 다시 또 그걸 알면서 계약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면서.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자 얘기했으니까 다 알아듣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요 여기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매도인 갑이 을하고요. 여기서 2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줘요. 왜 중도금이냐? 계약금만 주잖아요. 계약금만 주면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로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언제나 계약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이중 매매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한다? 제1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병이죠. 병이 다시 3월 1일 날 계약을 해. 이것을 뭐라 한다?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제2매수인 이렇게. 여기는 제1매수인 있고 제2매수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는 것을 알아.
그래서 뭐다? 악이죠. 몰라, 선이죠. 악이든 선이든 관계없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병이 그냥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방금 우리 얘기했죠. 갑하고 을하고 채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채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악이어도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악이어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은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뭐가 된다?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등기를 못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행의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은요 언제다?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 시가. 그 다음에 봐봐요. 갑이 을하고 중동을 받았죠. 그러면 이 갑은요 등기 서류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을이요 잔금을 주죠.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요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지금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배임행위다. 배임행위라는 것은 배임죄다 이 말이죠. 배임죄는 범죄행위죠. 그래서 범죄행위니까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갑이 을한테 책임을 지는 것은 건 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가 이중매매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할 수 있고, 알면서 계약하고 내가 먼저 등기를 가져오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당히 무서운 제도죠, 우리나라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그림 한번 봐봐. 이제 그림 보면 왼쪽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매도인 갑이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 갑이고 을이 제1매수인 중도금 2월 1일이고 병이요 3월 1일이죠. 제2매수인. 알면서 등기하던 악이, 모르고 등기하던 선이 등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소유권이 취득해. 무조건 소유권이 취득해. 이 사람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물문하고? 선을 물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거기다 써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 왜요? 지금 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갑은 을한테 등기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건 이행불능 채무불행이죠. 최고 없이 말 수 있고 해제 줄고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무슨 행위다? 배임행위죠. 배임행위니까 불법행위란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누가요?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 밑에 한번 봐봐. 1번 형식주의 원칙상 줄고 먼저 등기를 경영한, 병이 소유자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은요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고, 다 이쪽 위에 그림 있잖아요. 불능 당시를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3번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4번 을이요 갑의 토지에 대해 취득쇼를 완성했는데 갑이 그 사실을 알면서 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는 유효이나, 만약에 병이 갑의 배임에 줄고 뭐라면 적극 가담. 우리가 항상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 봐 이제. 자, 이제 왼쪽 그림 봤죠? 그래서 원칙 봐봐. 우리가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딱 그 말하면 돼.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이렇게 갑이죠. 갑을 매도인이죠. 여기 을이죠. 을을 제1매수인이죠. 여기 2월 1일 중도금이죠.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다는 것을 병이 알아. 병이 그냥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제2매수인이죠. 제2매수인이요. 이 사람은 알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적극가담에서 적극가담. 항상 이런 말이 꼭 나와야 돼. 적극가담. 적극가담 뭐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요 병이 갑에게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를 해. 유도했단 말은 속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하면 유효, 알면서 매도를 요청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병이 을한테 갑한테 너가 나한테 등기해도 너는 아무 책임 안 져, 걱정하지 마, 이렇게 꼬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적극가담. 적극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병 앞에 등기는 무효. 알겠죠? 무효 이렇게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이때 무효는 몇 조 무효냐?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은 몇 조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매도인 갑은 제2 매수인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청구를 못해.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소유자 무효죠? 이때 103조 위반의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으로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다음 사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금 현재 이 을은요, 이 을은 현재 어떻게 된다? 갑이 지금 병한테 등기해 준 상태죠? 그러면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3조 위반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주겠네. 못 해주니까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 원칙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똑같아.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했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똑같다고 다. 알겠죠? 을한테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봐봐요. 첩계약하고 이중매매가 다른 걸 지금부터 얘기해. 우리가 103조 위반이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봐. 첩계약은요. 첩은 뭐냐면 갑하고 을만 했죠. 갑하고 을만 했으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아파트를 주고 을이 갑한테 차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서로가 서로한테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서로가 서로한테. 왜요? 둘이 103 위반했는데 돌려주게 되면 자기끼리 장난하는 거죠. 그러면요 아파트요 강남에 아파트 한 80평짜리나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으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는 반은 자기 거겠네요. 알겠죠? 가가지고 뭐라 한다? 이 아파트 줄 테니 너네 첩해라.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다가 야 첩은 안 된대. 그럼 좀 이따 한 달 있다 또 없애고 또 하고 해봐요. 정신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그냥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반환 청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103 위반되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데 반환을 내가 최종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중매매는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103조 위반인데 이중매매는 선량한 누가 있어요? 을이 있잖아요. 을을 보호해야 되겠죠. 을을.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중매매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여기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아직 유효죠. 그런데 이 병이요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은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해준 등기를 말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 아까 말이죠. 둘이 서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 을은 갑을 대신해서 병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서 1번요. 1번 갑이요. 지금 누구한테 등기했죠? 병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병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무효니까 사실은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을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을은 등기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갑이 다시 자기가 찾아오려고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지만 을이 자기는 등기를 가져오고 싶다 이 말이죠. 자기 앞으로. 그러면 을은 갑을 대신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은요 병 등기를 말소하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죠? 갑 앞으로죠. 이럴 때 이렇게 말소하고 갑 앞으로 놔둬버리면 안 돼. 그러면 말소 못해.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뭐 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 자기 앞으로 최종적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기가요 갑이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갑이 직접 말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몇 조 위반이니까?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서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103조 위반이니까 746조 불법 원인급여니까 말소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이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없냐?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야? 진정 명의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야. 현재 소유자가. 그런데 지금 을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어서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요. 을은 병한테 을은 병 등기가 지금 무효잖아요. 을은 병한테요. 을은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지 직접 청구를 못한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이 병 봐봐. 갑하고 병이 둘이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잖아요. 그럼 둘이 완전히 짜고 을을 못 먹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보면 당연히 여기서 보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병한테 등기했잖아요. 그럼 갑이 병한테 등기하면 당연히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병도 갑하고 짜가지고 병이 갑하고 둘이 짜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적극 가담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잘못이 있어요? 병도 잘못이 있죠. 병도. 그래서 이때요. 봐봐. 등기를 말소를 할 때는 대위에서 말소하는데요. 을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이요. 직접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직접. 대위에서 직접 손해배상. 알겠죠? 직접.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지금요 우리가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거나 등기를 이전 등기나 또는 말소 청구잖아요. 이런 특정한 채권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를 못해요. 알겠죠? 채권자 취소는 나중에 우리가요 다음 주에요 우리가 이중 매매에서 아니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은 특정 채권, 특정이 뭐죠? 등기 채권이죠. 이 특정 채권을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등기 말소나 이전 등기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채권자 취소권은 못해. 그래 앞으로요 여러분요 저기 한번 보죠. 오른쪽 한번 봐봐요. 오른쪽 보면은 거기요. 자 갑하고 을하고 제1매매죠. 갑하고 병하고 제2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되어 있나요?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도 사실을 알고는 악이죠. 아까 그러면 악의만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했다.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 이것을 뭐라 한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 정은 뭐를 문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봐봐요. 1번 병 명의 등기는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다. 그래 되죠? 자 그러면 이 기억 갑은 모요행위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 동그라미 없다. 추인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니은 정은 전득자 정은 뭐를 문문하고 선악 불문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디귿 정은요 병에게 담보증을 물을 수 있고요. 니을 갑은요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말소 청구 안 된다고 그랬죠. 누구는 가능하다? 을은 갑을 머리에서 대위에서. 그래서 2번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요. 니을 봐봐. 니을 을은 현재 소유자 X라고 되어 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디귿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아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 된다 안 된다? 안 됐어. 옆에 갖고 말소 청구와 같은 특정 채권을 위한 말소 청구와 같은 특정 채권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 X 이렇게. 니은은 누구를 대해서? 갑을 대위에서 맨 끝에 말소 청구. 대위에서 말소 청구 가능해. 대위에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돼. 직접 말소 안 돼. 그거 봐봐. 1번 기억.
직접 말소 청구하거나 직접 소유권 이렇게 할 수 없다. 직접 안 돼. 직접. 어떻게 한다? 대위에.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못 해.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그 다음에 디귿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3번이요. 여러분요, 갑하고 병이 지금 뭐랬죠?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갑과 병은 갑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잘못했다? 병도 잘못했죠. 병. 그래서 을은요, 병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해. 손해배상은. 그런데 등기 말소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갑과 병 간의 법률관계는 유효인 경우로 참고하라. 그래 돼 있죠? 아까 내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다. 맨 밑에다 써. 맨 밑에다 뭐를 쓰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써요. 맨 끝에다가 여기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요, 자, 첫 번째요, 다른 데도 다 있어. 다 있는데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요 재판상 행사해야 돼요. 재판상 행사를 해야 하는 형성권이에요.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지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돼.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해. 재판상으로만.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 안 돼.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돼. 관습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말이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중매매 안 되죠? 그런데 어디서는 된다? 통정 허위 표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거기에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다시 원래 이중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악의인 경우는 소유권 제2매수인이 악의이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 여러분 악이란 말 나쁜 말이 아니라고 했죠. 무슨 말이 있어요? 이중매매에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무효예요? 오케이. 자, 암기해. 자, 이중매매에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적극가담. 다시 이중매매에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적극가담. 그 말이 없으면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적극가담했다. 그러면 병, 명의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직접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매도인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중 매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봐. 혹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자, 우리 시험에는요, 최근에는요 불공정한 법률이 계속 나오다가 또 한 3년 나오다가 계속이요 연속적으로 불공정한 법령이. 그다음 지금 최근에는 또 103조가 또 나오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지금 104조를 보면 104조는 뭐 이런 걸 봐봐요. 여기 이제 우리가 103조라고 하는 항아리가 있잖아요. 103조 있으면 이 항아리 안에 104조도 들어있고요. 여기 우리가 했었죠. 첩계약도 들어있고요. 노태우 비자금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도박자금도 들어있고요. 여기 또 도박자금, 광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다? 104조예요. 그러니까 104조는 103조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하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104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근데 갑이 을하고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한다? 2천에 계약을 해. 2천만 원에. 그러고 나서 갑이 을한테요 아파트를 이렇게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죠. 아니 왜 1억짜리를 을한테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그럼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죠? 몇 배 차이가 나요? 5배 차이가 나요. 5배. 왜 5배나 차이 나게 둘이 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요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객관적과 주관적. 그럼 여기 객관적인 뭐죠?
객관적 급부. 급부가 집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아까 말했어. 반대급부는 돈이라고 그랬죠. 반대급부 대금이죠. 대금.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요. 불균형이 있고, 이 현저한 불균형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 갑이요, 그때 을한테 2천만을 팔 당시에 궁박했거나, 그 다음에 경솔했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이 없다, 무경험했다 이 말이죠.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 이렇게. 자, 그럼 봐요. 우리가요, 급부가 얼마짜리죠? 1억짜리죠. 반대급부가 얼마짜리죠? 2천짜리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급부와 반대급부, 이것을 뭐한다? 유상이라죠. 유상. 주고받으니까. 이걸 뭐한다? 유상행위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무상은 안 되죠. 무상. 무상은 뭐죠? 기부행위. 또는 뭐가 있죠? 증여.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거 유상이죠. 그럼 유상이니까 급부하고 한데 서로 주고받으니까 원래 계약이잖아요. 유상 계약. 계약인데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 원래 단독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하는 이런 게 주고받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단독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가 뭐라고 했다? 채권 포기. 채권 포기를 뭐라고 한다? 채무 면제. 똑같은 말이죠. 채무는 면제하고 채권은 포기하죠. 여기에다 판례가 적용을 했어. 그러니까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원래는 유상이고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봐봐요. 불공정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요. 그런데 경매는 뭐죠? 경매는 뭐예요? 법률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안 되고요, 여기요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안 되고요. 그런데요, 여기요 채권 포기는 채무 면제랑 말랑 똑같아요. 채권 포기, 채무 면제는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저한 불균형, 현저하게 불균형이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대리 견적 계약 체결 시,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객관적 가치. 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04조요. 맨 위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인은 무효로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경매는 몇 조다?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따라서 경매는 줄고 맨 끝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맨 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를 봐봐요. 그림이요. 그림 보면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2천. 몇 배 차이죠? 5배. 알겠죠? 5배 차이가 나죠? 가박을 계약했죠? 그럼요, 여기 객관적 요건 한번 봐봐요.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얼마다?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은 뭐다? 몇 배에서 몇 배? 3배에서 4배. 그래서 이 현저한이란 불균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줄 사회 통념에 따라 그 다음에 줄고 객관적 가치를 기준, 거기를 줄고. 그럼 맨 위에 글씨 있죠? 지금 객관적 가치를 기준. 이게요, 우리 시면에 뭐라 나왔다? 주관적 가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객관적 가치를 기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O하고 X하고 돼 있나요? O가 오면 뭐죠? 유상행위가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게 뭐죠? 무상행위, 기부, 증여. 무상행위, 기부, 증여는 안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봐봐요. 단독행위 보면 줄고 채무 면제, 채권 포기죠. 채무는 면제하고 채권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적용될 수 있다. 있다 이 말. 있다. 됐죠? 있다 했어요? 그럼 얘기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봐봐요. 우리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왜 1억짜리 2천원에 팔았니?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뭐라 한다? 여기요, 궁박하고 그때 경솔하고 무경험했다. 사회적 경험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때 이러면 궁박은 무슨 궁박이다? 정신적, 그러면 경제적 또는요 심리적 이런 것을 다 포함하죠. 그러면 이게 무경험은 뭐죠? 경험이 없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이지 특정 거래 영역,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이런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뭐를 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폭리의사죠. 폭리의사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알면서는 뭐란다? 인식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야 돼. 이용. 만약에 이용한 것이 없으면 불공정한 법령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거래를 갑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할 수 있잖아요.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하면 어떻게 돼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봐봐. 대리인이 남의 집을 파는데요. 이 사람이 궁박할 이유가 있나요? 궁박? 그래서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다? 대리인. 경솔과 무경은 대리인.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봐봐요. 궁박은 경제적, 정치적 모든 것을 포함하고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가장 잘 나와. 경솔과 무경험은 오로지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무경험은 일반이다, 특정이다. 일반이다. 그래서 알면서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이 만약에 아버지라고 해봐요. 이런 갑이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1억짜리를 2천에 팔았어. 그러면 아버지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궁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봐봐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규정하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는 자주 나와. 우리 시험에는 다른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객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으면 주관적인 요건이 당연히 추정된다. OX, XX. 자 그럼 볼까요? 주관적인 요건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이런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알겠죠? 자 보죠. 자 주관적인 요건 봐봐요. 하나만 있어 성립한다.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돼 있죠? 그 중에서 본인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궁박이라는 것은 뭐다? 경제적, 정신적 이런 것을 포함하고 무경험 중요하죠? 거래 일반할 때 일반 동그라미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것이지 특정 동그라미 밑에 특정한 거래에 의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특정 거래에 의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3번 그러한 사정을 뭐하면서 알면서 뭐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해야 돼. 이용. 이게 없으면 절대로 불공정이 아니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언제 기준으로?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판단. 맨 끝에서 103조도 동일.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 103조도 동일. 여러분요 처음에는 작물인 걸 모르고 샀어. 작물인 걸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작물인 걸 알았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 처음에는 물건 가격이 별 차이가 없었어. 그런데요 갑자기요 계약 체결가 난 다음에 갑자기 신도시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땅값이요 5배가 오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3번 참고로 보면 하죠.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불공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가 불공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해야 된다. 이용. 그 다음에는 봐봐요. 아까 내가 아버지 얘기했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궁박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갑이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폭리행위로서 무효이면 부재소 합의 줄고. 이런 부재소 합의가 뭐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죠. 우리 어떤 일을 써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일을 써 민형사 책임은 없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재밌는 말은 그 밑에죠.
어업권 있죠. 어업권. 여러분 어업권이 뭐예요? 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어업권. 낚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뭐죠? 저기 그 어디야? 저기 그 경상도 저기 어디 굴 많이 나는데 통영이라는 것도 보면 가두리 양식장 같은 한 데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그 공유수면을 이렇게 국가를 또 허가를 받아서 그 바닷물 이하 뭐죠? 땅 속을 좀 바닷속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거기 보면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하고 여러분 돈 많이 들어요. 그럼 파도에도 이게 쓸려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물을 채워서 고기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뭐란다? 어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낚시질 아니고. 그런데요, 거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어장이 지금 황폐화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보상이 나가잖아요. 국가에서요. 그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해서 총회를 했는데요. 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업권이 전혀 없는, 근데 보통 보면요, 그 섬 사람들은 거의 어업권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도 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섬으로 뭐냐면 전입신고만 해. 전입신고만 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주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업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뭐죠? 양식장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원래는 어업권이 문제가 됐으니까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못하게 하면 내 보내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요. 알겠죠? 밤에 몰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 다 잘라버리면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도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분배액이 더 많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 보상금 분배에 관한 줄고요, 어총계 총회 결의. 어총계가 뭐죠? 총유예요. 총유. 어총계 총회 결의요. 어총계 총회도 불공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어총계 총회 결의 불공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왼쪽 봐봐요. 오른쪽 여기 안 했네요. 했죠? 추정되지 않는다 했고요.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보면 불공정하면 불공정하죠.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면 이것은 무효이죠. 자, 무효 봐봐. 무효. 103조 무효하고 104조 무효를 지금부터 봐요. 103조요. 첩계약이죠.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주니까요. 을은 갑한테요. 자기도 뭐 하나 사줬어요. 알겠죠? 둘 다 서로가 사줬어.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고 을도 갑에게 사준 거 반환 청구 못하는 거. 둘 다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103조는. 그런데 104조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을 1억짜리를 2천에 샀다는 거죠. 이 사람을 수익자, 법정으로는 수익자인데 이 사람을 폭리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 폭리자고요. 이 사람 뭐죠? 이 사람은 피해자죠. 피해자. 아니겠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등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폭리자는요, 자기가 준 2천만 원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우리가 103조에서는요, 양 당사자가 다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4조는요,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103조하고 104조를 다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그래요. 둘 다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 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OX. 왜 X죠? 104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요,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양 당사자는 모두 다 반환을 청구를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04조에 위반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럼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증명을 해야지. 누군가가. 누가 증명한다? 여기 딱 왔을 때 갑이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을이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판단을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을이 증명했다고 해봐. 을이 증명하면 어떻게 돼?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 증명해서 그럼 무효죠. 무효가 되면 자기가 준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가져온 거 다시 돌려줘야 되죠. 보통 똘끼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요? 갑이 증명하면 받은 거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줬던 거 다시 반환 받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누가 증명해야 된다? 갑이 증명한다. 갑은 유효라고 증명한다? 무효라고 증명한다? 무효.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 맨 밑에 봐봐.
입증 책임.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할 때면 취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착오나 사기나 강박은 누가 증명한다? 취소를 하려는 자가 착오다,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108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는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서 몇 조다? 104조, 107조, 108조. 먼저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하는 것은 뭐다?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증명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그럼 봐봐요. 이제 무효가 됐죠?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자, 절대적 무효. 그러면 의리죠. 의리 이것을 정한테 처분해. 정한테.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절대적이니까. 아까 우리 이중매매 배웠죠? 절대적 무효 안 돼. 그 다음에 이건 무효죠. 무효인데 이건 추인된다 안 된다?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시험이 많아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무효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죠. 처음에요.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울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추인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돼. 그러면 별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별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별이 어디로 와 있어야 돼? 무효행위 전환의 인정. 거기에 별이 있어야 돼. 알겠죠? 위에서 별이 있으면요, 이거 희한한요 UFO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이 지금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돼. 그 다음에 피해자 갑은 이렇게 됐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즉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양 당사자가 언제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03조 위반되면 어떻게 된다고?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자, 9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봐. 잠깐 이제 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요, 갑의 물건 1억짜리 2천에 팔았죠. 그럼 객관적으로 보면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이때 현저한 불균형의 중요한 것은 뭐다?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게 중요해. 객관적 가치. 주관적 그러면 안 돼요. 객관적 가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온 거 바로 그 밑에요. 무상, 기부,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경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이죠. 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이때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다. 특정 영역이다. 일반이죠. 일반에 있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왼쪽이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요 여기서 불공정한 법령에서 무효이면요,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양 당사자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폭리자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103조 위반이면 양 당사자가 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요 부재수합이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이다. 부재수합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5총계 총의 결의, 5총계 총의 결의도 뭐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 앞장으로 한 장 앞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이중매매는 무효죠. 아니야 유효죠. 유효. 그래서 유효니까 제2매수는 뭐가 있어도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면은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행불능이죠.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폐기로 인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있어야 무조건 무효다? 적극가담. 적극가담은 단지 알기만 하면 안 되죠. 그럼 무효이죠. 그러니까 매도인 갑은 매수인 앞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지만 누구는 청구할 수 있다?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한테요. 제1 매수인은 현재 적극가담으로 무효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소한다?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그런데 뭐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러면 제2 매수인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이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3조요. 자, 103조를 보면 103조에서 내용 뭐를 보는 것이냐? 첫 번째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그랬죠. 뭐 하는 건 된다? 해소하는 건 된다. 해소하는 건 된다. 그 다음에 사익이죠. 사익에서는 뭐 본다? 두 가지 본다. 정확하게 강제집행을 면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회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강박은요, 취소가 있고 뭐가 있다? 무효가 있다. 그래서 취소는요,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인데 특히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뭘한다? 공포심. 이 말이 꼭 있어야 되죠.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이냐 비진이냐 할 때는 뭐다? 진이 있느니다.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 103조 위반이죠. 반환 청구도 변제약정도 무효이죠. 그래서 무효니까 뭐를 한다? 반드시 변제약, 대물 변제 약정 무효. 그 다음에 토지 양도 계약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해줬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만 해줬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한테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했다. 유효 무효? 유효.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일 때만 소유자? 선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그러면 큰일 나. 선이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해. 그 다음에 돈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여기요,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 승인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보험 사기약이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런 경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닌 것이 5개가 있죠. 아닌 것이 아니고 뭐죠? 그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첫 번째 노태우 비자금 103조 위반. 은닉하기위해서 임치 위반이 아니다.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위반이 아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것 위반이다. 첩 위반 무효죠. 첩 계약을 그만두기로 하죠. 해소. 이거서 생활비를 주는 것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지직 3억 주고 샀다. 위반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주지로 임명했다.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위약벌은요, 현저히 과다하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이렇게. 상당 기간, 일정 기간 위반이죠? 위반이 아니죠?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위반이죠? 상당 기간, 일정 기간은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확정성 가능성이죠. 우리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계약 체결 시 OX, X. 가능성은요, 가능과 불능을 어떻게 판단한다? 사회 통념. 그 다음에 불능은요, 성립 당시의 기준으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 이익 배상. 자, 후발적은요, 계약 체결 후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채무자가 잘못했다. 뭐? 채무 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다. 위험 부담.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아무 잘못이 없다. 위험 부담. 이렇게. 그다음에 적법성. 적법성은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뭐다? 위반하면 사법상으로 무효. 그다음에 단속 규정은요, 위반하면 사법상으로 유효. 단속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그다음에 우리가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를 뭐한 경우? 위반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것은 뭐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이 있죠. 특히 변호사법 위반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 약사법 아니 의료법 위반이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합작으로 변호사를 위반한다. 맨 끝에 있는 명의신탁, 토지거래 허가, 명의대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 것들. 그러면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다.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그다음에 공익법인이죠.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알면 되고요. 탈법행위가 뭐 시험에 나올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시면 성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는 하나 알아야 돼? 특별 성립 요건. 무슨 행위다? 요식이다. 요식. 요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그다음에 효력 요건은 중요하죠. 일반적과 특별 중요해. 알았죠? 이런 효력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뭐가 무효? 법률 행위가 무효. 그래서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인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이다? 법률 행위가 무효.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은 모두 다 갖춰도 하나라도 결하면 무조건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래서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오란 말은 언제 나온다? 성립하기 전이다. 성립하고 난 후다. 성립하고 난 후에 착오죠. 그래서 착오라는 말은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니까 만약에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이죠. 아까 우리 시험에 말한 특별이 아닌 것, 대리권, 토지거래가 조건, 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것이 아닌 거 아까 우리 의사 능력이라 나왔죠. 의사 능력은 뭐다?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한 능력자 세 가지 뭐가 있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의원인, 피한정 의원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이렇게. 그다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우리가 이제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발생에는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뭐다? 소유권, 취득 시효, 선의 취득,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신축. 알겠죠? 9개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승계 취득은요. 이전적하고 설정적이다. 설정은 어떻게 함기라고 했죠? 소유권. 소유권에다 제한물권. 무조건 설정이다. 제한물권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전적이죠. 이전적은 특정과 뭐가 있다? 포괄. 특정 뭐다? 매매. 포괄은 뭐다? 상속. 이렇게 알겠죠? 변경은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인데 작용이 중요하죠. 작용은 효력이다. 2번 저당권자가 몇 번으로? 1번으로. 그 다음에 임차권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이렇게. 소멸은요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는데 건물이 멸실되면 뭐다?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자가 바뀌면 뭐다? 상대적. 그 정도만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고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다. 이런 그런 구조를 알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뭐냐면 법률 행위, 단독 계약 합동 행위죠. 그래서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없는 것 세 가지만. 유언, 유증, 재단법인. 그다음에 단독 행위 상대방 있는 것 8가지. 암기해야 되죠?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알겠죠? 이 세 가지. 이것하고 상대방 뭐죠? 준법령인은 의사의 통지, 관념 통지죠? 의사의 통지는 앞에 무슨 말이 있든지 뒤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의체거, 최고, 거절, 의체거. 그 다음에 관념 통지는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이것을 비교를 한다. 2개를. 알죠? 2개를 비교해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러면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준법률이 아닌 것, 그럼 이걸 빼고 나머지를 묻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하고, 선의하고 악의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 사실. 선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악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단독과 계약이 헷갈리는 것이 있다. 일방행위, 일방계약, 유증, 증여. 알죠? 면제, 채무, 인수. 또 하나가 있는데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고. 알겠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에서는 크게 뭐 우리가 고민할 건 없는데, 물권행위는 뭐죠? 처분행위는 뭐가 있다?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다? 채권, 양도. 그 다음에 물권행위는 뭐다? 2가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변경, 소멸. 이렇게 딱. 그래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 그런데 채권행위는 계약이다. 계약은 무조건 3개 암기하라고 그랬어. 매매, 증여, 교환. 그 다음에
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도급. 알겠죠? 다른 거 몰라도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 채권은 뭐다? 의무부담. 의무부담은 누가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연행위는 뭐다? 출연행위는 내 재산은 다운이고 상대방은 업되는 것이고, 비출연은 반대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것. 그래서 비출연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맨 앞에 이제 법률관계와 법률행위,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온다고 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정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럼 계약이면 계약을 법률 요건, 그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원인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효과. 그 효과를 뭐라고 한다? 대금청권, 등기청권. 그래서 이것을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실체란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다? 권리란 말하고 똑같다. 실체는 권리다. 우리 민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은 뭐다? 국가기관하고 상하관계를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이름요 이해하시면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알겠죠? 그럼 다음 주는 여러분 어디를 강의를 할 것이냐면요, 우리가 다음 주는요 처음에요. 다음 주는 약간 처음 강의를 듣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주는 법률의 해석이죠. 법률의 해석하고요, 비진입 표시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까지 아마 다 끝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하고요, 해석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요, 강의를 여러분이 만약에 예습을 하고 싶으면 11월, 12월 거 강의를 들어가서 예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까지 하면 그 목차로 있죠. 목차로 15,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거기까지 15. 알겠죠? 거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10에서 15. 알겠죠? 일단 뭐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만약에 보시려면 11월, 12월 강의를요 예습으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간단하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